현재 온 오프라인 전반의 정서는 과거 표현의 자유에 대해 미국에서 있었던 애쉬크로프트 판결의 많은 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상은 허용하지만 현실로 그것을 꺼내오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이후로 약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앞에 놓여진 온라인은 단순 상상, 가상, 환상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의미를 띠게 되었죠. 그것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앨범방은 온라인은 단지 상상의 공간, 허구의 공간이라고 보았던 앞선 세대들과의 인식과 대치되는 사건입니다. 기존의 익명 커뮤니티 기반 범죄들,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일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온오프의 구분이 분명한 일반적인 포르노 방송, 불법 거래 등과 한번 비교하여 생각해 봅시다. 점점 수위가 센 방으로 유도하는 방식, 그리고 거래를 위한 장소와 같은 도구로서의 개념은 같습니다. 오프라인을 위해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들은 그 반대로 온라인의 무언가를 위해 오프라인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는 인스타, 페북 등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벌이는 행동들과도 맥락을 같이 하죠. 그가 돈을 받고 열어줬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단순 돈을 위해서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 오직 목적이 돈 때문이었다면 유서가 그렇게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유서에는 놀랍게도 돈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졌던 사명감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제가 유서를 통해 발견한 점은 그 모든 것이 반복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자신을 동일시하는 문구들이라는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를 동일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3세대의 특징이죠. 3월 20일 당일 기준 각 여초, 남초 커뮤들의 N번방 검색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연결과 쭉방은 당연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엠팍, FM, 근근웹, 유머는 300에서 400개, 소드pom프 도탁인티는 30에서 50개. 근데 이거는 리젠이 느린 걸 좀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토, 티칸 등등은 10개 내외로 올라왔더라고요. 이 숫자들을 보고서 제가 느낀 점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커뮤니티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해도 말이죠. 화제가 되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 말입니다. 위에 두 개는 3세대가 중심인 커뮤니티고 밑에 두 개는 2세대가 중심인 커뮤니티입니다. 똑같이 화제가 되었더라도 밑에 집단은 위에 집단처럼 본 사건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본 사건은 온라인의 특수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아니라 그냥 나쁜 놈, 인신매매의 일종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크다는 거죠. 머리로는 인식해도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아예 온라인에 접어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엠번방 자체보다는 딥페이크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은 나이든 국회의원들이 가진 인식의 한계상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게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는 주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3세대 간에 있었던 온라인 지분 갈등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3세대 커뮤니티인 일베는 기존의 주류 유저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정치 이념을 빼들었고 여신은 젠더를 빼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후 젊은 보수와 내페미로 스스로를 정의하면서 여러 사이트로 퍼졌습니다. 즉,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3세대들에게 상대를 인정한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페미가 맞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3세대는 단순 일베와 요시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극화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의 절대 다수가 그들과 같은 3세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가 단순히 성욕 혹은 역치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메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판을 크게 벌렸어요. 협박 역시 마찬가지고요. 텔방 내에서 그리고 온라인 전반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유서에서 보이는 소통의 창구, 외톨이라는 표현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온라인의 내가 오프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 역시 가능한 수축입니다. 이는 다음과 연결되죠.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일종의 어긋난 자기정의 과정이었다는 추측을 합니다. 온라인 젊은 세대는 자라온 많은 과정이 온라인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한 환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결국 이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개인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은 그들과 온라인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는 분명히 온라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내 정신적 고향은 온라인이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그것을 별거 아닌 듯 취급하니까 말이죠. 그들이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모든 3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어긋난 노력이라는 거죠. 1, 2세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고의 기반이 우리는 오프라인에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들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론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때문에 사회 전반이 온라인 역시 특정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식하게 되기 전까지 이런 사건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30대 초반 나이대들이 사회 중심인 50대가 되어 모든 관점을 온라인화 시키기 전까지 약 20년간은 이러한 내적 갈등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온라인 시대, 오프와 온라인, 그 둘 중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 감성과 이성, 둘 중 어떤 게 너인가? 라는 질문은 많은 지식인들과 수도자들이 평생을 바쳐 답하고자 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온라인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죠.